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정도 때 어떤 말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박혔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잘해라. 최선은 누구나 다 한다.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었죠. 그래서 참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살다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맞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잘한다라는 그 개념을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잘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만 잘하는 걸까?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잘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결과에는 후회하지 말자. 맞아요. 최선은 누구나 다들 최선을 다 하긴 하죠. 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그 결과를 남이 평가를 해야 할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어떠한 그런 결과물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결과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판단하는 그 누군가가 도움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그게 잘했다 못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그것보다는 차라리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 뭔가 그 후회를 하는 순간 제가 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그 노력들에게 너무 미안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뭐 상관없잖아요. 변명 좀 하면 어때요? 내가 편하고 또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오늘도 한번 갑자기 이제 예전에 들었던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잘해라, 이 말이 떠올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을 그 누군가,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덟 번째 이야기.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 토비는 함정에 빠졌어. 내가 말했다. 토비는 자기 몫을 했을 뿐이지. 홈즈가 토비를 통해서 내리고 야적장 밖으로 데려갔다. 런던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크레오소트가 운반되겠지. 그러니 길을 잃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요즘처럼 목재를 건조시키는 기간에는 더 많은 크레오소트가 소비되지. 토비의 잘못은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까 토비가 주춤했던 곳으로 다시 가보세.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보세. 토비는 그곳에 가더니 큰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또 야적장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까는 차도를 지났지만 지금은 보도를 지나고 있어. 토비를 믿어보게. 홈즈가 말했다. 걔는 벨몬트 플라이스와 프린스가를 차례로 지났다. 강변을 따라 브로드웨이 끝으로 가더니 작은 선착장으로 갔다. 토비는 강물을 향해 킁킁거렸다. 이런, 여기서 배를 탄 모양이야.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선착장에 서 있는 배에 일일이 토비를 태워보았다. 하지만 토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가까이에 나무 간판을 내린 벽돌집이 있었는데 배를 빌려드립니다. 모드케이 스미스라고 쓰여 있었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증기선도 빌릴 수 있는 모양이었다. 홈즈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놈들은 생각보다 민첩하게 움직였군. 그때 6살쯤 된 사내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 뒤로 몸집이 큰 한 여자가 스펀지를 들고 나왔다. 잭, 이리 오지 못해? 얼른 씻자. 그러다 아빠한테 들키면 몽둥이로 맞을 거야. 여자가 소리쳤다. 그러자 홈즈가 아이를 재빨리 불러 세웠다. 잭, 넌 참 귀엽구나.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아이는 잠깐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1실링.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필요 없어? 2실링 줘. 똑똑하구나. 여기 있다. 그러자 부인이 나왔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워낙 개구쟁이여서요. 남편이 집을 며칠씩 비울 때면 저 혼자 힘이 붙이지요. 스미스 부인, 남편은 어디 가셨습니까? 남편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는데요. 홈즈가 실망한 듯한 기색을 풍기며 말했다. 어제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이에요. 배를 빌리실 거라면 제게 말씀하셔도 돼요. 증기선을 빌리고 싶은데요. 어쩌죠? 증기선은 남편이 타고 나갔답니다. 실은 그 때문에 저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증기선에 석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손님을 모시고 그레이브샌드까지 갔답니다. 석탄이라면 그쪽 선창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가지를 씌운다며 그쪽 석탄을 사지 않았죠. 더군다나 의족을 한 상인도 마음에 걸려요. 왜 우리 집에 한 번씩 찾아와
말썽을 부리는지. 의족이요?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다. 네, 얼굴도 추하고 말투도 사납죠. 햇볕에 탄 게 꼭 원숭이같이 생겼는데 어제도 남편을 불러내더군요. 남편은 증기선에 시동을 걸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해요. 스미스 부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찾아온 사람이 의족을 한 사람이 맞나요? 확실한가요? 그럼요. 그 사람은 목소리가 특이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없죠. 3시쯤 됐을까요? 얼른 일어나 친구, 지금 가야 하네 라고 외치더군요. 남편은 큰아들 짐과 함께 나갔어요. 그 사람은 혼자 왔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큰일이군요. 이댁 증기선이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배 이름이 뭐였죠? 오로라호요. 맞아요. 굵은 노란 띠가 그려진 초록색 증기선이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손질도 새로 하고 칠도 했죠. 검은 바탕에 빨간 2줄이 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인.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오로라호를 보거든 얼른 집에 들어가시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굴뚝이 검은색이었던가요? 검은 바탕에 흰 띠요. 아참, 그렇죠. 네, 스미스 부인.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왓슨, 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세. 배가 출발하자마자 홈즈가 말했다. 저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건성으로 듣는 척을 해야 하지. 그래야 경계심을 풀고 술술 말할 테니까. 그래,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군. 내가 말했다. 그게 뭔데? 증기선을 빌려 오로라호를 쫓아가야지. 그건 쉽지 않을 거야. 그 배는 그리니치로 가는 길목에 있을 거야. 다리를 지나면 선창이 수도 없이 많아. 그걸 모두 조사하려면 며칠로는 부족할 거야. 그럼 경찰을 부를까? 아니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네. 정 안 되면 그때 애설리 존스를 불러도 늦지 않아. 선창 관리자들에게 도움 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건 안 돼. 추적당하는 걸 알면 그들은 외국으로 숨어버릴 거야.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직은 이곳 어딘가에서 안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존스가 필요한 거지. 신문에는 존스가 얼마나 헛다리를 짚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 그들은 마음을 푹 놓고 있을 거야. 우리는 나룻배에서 내려 밀뱅크 교도소 쪽으로 걸었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세. 아침을 먹고 잠을 좀 자두는 게 좋겠어. 오늘 밤에도 이렇게 걸으며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토비도 데려가는 게 좋겠지. 홈즈와 나는 전신국에 들려 전보를 쳤다. 그리고 우리는 마차에 올랐다.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을 기억하지? 제퍼스 오픈 사건 때 활약한 아이들. 홈즈가 생기를 띠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대답했다. 이번에도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거야. 만약 실패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돼. 소년 대장 위긴스는 존보를 받는 즉시 부하들을 데리고 우리 하숙집으로 들이닥칠 거야. 어느새 아침 9시가 됐다. 어찌나 긴장과 흥분의 연속선에 있었던지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나는 홈즈만큼 직업의식도 없었고 사건을 판단할 눈도 없었다. 바솔로뮤 솔토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던 탓인지 무감각했다. 하지만 보물 이야기는 달랐다. 그건 모스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었다. 막상 모스턴이 보물을 받으면 그녀와 나는 영영 멀어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그깟 알량한 자존심보다 깊었다. 홈즈가 사건의 모든 것을 거는 열정만큼이나 내게는 보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숙집에 도착해 목욕을 하니 한결 몸이 가벼웠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조간 신문이 접혀 있었다. 존스 형사와 겁없는 신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냈어. 나는 신문을 펼쳤다. 스탠다드에 어포노우드 괴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젯밤 12시 어포노우드의 폰디첼리 저택에서 집주인 바솔로무 솔토가 살해당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집 안에 있던 진귀한 인도 보석들이 도난당했다.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동생 세디어스 숄토 그리고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였다. 실력 있고 명성 높은 런던 경찰청의 애설리 존스는 사건 접수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세디어스 숄토와 가정부 번스톤 부인, 집사 랄라오 그리고 경비원 맥모도를 체포했다. 뛰어난 수사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존스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탁월한 식견을 발휘하여 지붕 들창에서 침입 흔적을 발견했다. 존스 형사의 지휘 아래 현재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영국 경찰력과 수사력의 우수성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놀라운 기사야. 홈즈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도 체포당할 뻔했었는데. 맞아. 존스가 한 번 더 헛다리를 집으면 우리까지 끌려갈지 모르지. 그때 벨이 울리더니 허드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쿠, 이거 정말 우릴 잡으러 왔나 보군.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이야. 홈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과 복도에서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짓 차림의 12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가장 키가 큰 소년이 앞으로 나왔다. 전보를 받자마자 전원 소집했습니다. 차비는 3실링 6펜스입니다. 소년이 말했다. 위긴스, 우선 이걸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지시는 너에게만 내릴 테니 다음부터는 모두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 그럼 오늘의 임무를 내리겠다. 바로 증기선 오로라호를 찾아내는 거지. 모드케이 스미스의 배로 검은 바탕에 빨간 줄이 2개,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띠로 둘러져 있어. 템스강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 사람은 모드케이 스미스 선창에서 증기선이 오는지 감시하고 나머지 대원은 둘로 나뉘어 양쪽 강가를 살필 것 이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소년 탐정 대장 위긴스가 용맹스럽게 대답했다. 보수는 전과 같다. 배를 발견한 대원에게는 일기니를 더 주겠다. 하루치는 선물이다. 그럼 시작. 소년들은 1실링씩 받고서 우르르 계단을 내려갔다. 증기선이 강가에 있다면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린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지. 모드케이 스미스나
증기선을 찾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토비에게는 남은 음식을 주면 되겠군. 홈즈, 이제 좀 자겠나?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 일에 몰두할 때면 더 힘이 나지. 난 다른 문제를 더 생각해 봐야겠어. 공범 얘기로군. 그래, 자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작은 발자국, 맨발, 돌망치, 날렵한 몸, 독침. 과연 이것들은 뭘까? 인도인이 아닐까? 조너선 스몰의 동료. 글쎄, 괴상한 무기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발자국을 보면 아니야. 인도인은 발이 길고 볼이 좁아. 회교도는 샌들을 신으니 엄지 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이 떨어져 있고, 독침은 빨대로 불었을 거야. 남아메리카인? 내가 답했다. 이건 최신판 지명사전이야. 들어보게. 홈즈가 두툼한 책 한 권을 펼치며 말을 이었다. 안다만 제도 수마트라 북방 550km 벵골만의 위치, 다습한 기후, 상어, 산호초, 죄수 수용소, 고리버들 재배 등등. 아, 이거야. 토착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종족, 평균 신장은 120cm, 흉악하고 사나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족, 큰 머리에 작고 째진 눈, 비틀린 얼굴, 작은 손과 발이 특징. 사람에게 독침 공격을 하며 사냥 뒤에는 식인 잔치를 벌임. 왓슨, 듣고 있나? 그들은 정말 대단한 무족이야. 조노선 스몰은 토착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토착민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 하지만 안다만 제도에서 도망쳤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거야. 왓슨, 너무나 지쳐 보이는군. 그만 쉬게. 홈즈가 바이올린 즉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연주 소리를 들으며 잔잔한 바닷가에 와 있는 듯 편안해졌다. 그리고 모스턴의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네, 역시 이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셜록이야. 거의 일 중독이죠. 일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더 힘이 나고 그런다는 건 거의 워커홀릭인 듯한 느낌이고, 이 왓슨은 사실상 본인이 그 보물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범죄 현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역시 이 범인을 찾는데 이 열심인 거는 이 사랑의 힘, 모스턴. 그래요. 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